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뉴스들,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이 CNBC에 나와가지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워렌 버핏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미난 뉴스거리가 이제 오늘도 있고, 그런 어떤 큰 포텐셜의 맥락에서 워렌 버핏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의 암호화폐 장세를 봐야 하는지, 분명히 그 안에 정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링크코인의 차트 채널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시 라거라는 사람이 이 차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회색빛깔에 이제 지금 보면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여기 채널이 있는데, 채널 하락 이탈은 심각한 하락 연출 가능성. 근데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이든 전반적인 알트코인이든 다 포함되거든요. 알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세가 멈춰서 채널을 지지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그냥 반등 가능성이 있다. 비트든 알트코인이든 상승 유지. 그래서 한마디로 사실은 현재 이제 중간 장세인데, 뭐 급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상승 각도가 나오든 어쨌건 지금도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9,64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박스권인 건 맞아요. CNBC에 24일날 이제 이 여성 앵커분하고 워렌 버핏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워렌 버핏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이제 많은 뱅크, 어떤 은행들에 관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다. 근데 버핏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 암호 자산에 관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100% 그냥 순수하게 100% 흡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색안경을 끼고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면을 봐야 돼. 워렌 버핏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많은 은행주를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미국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자산들 중에 미국 자산이 특히나 많은데, 대부분의 어떤 금융하고 금융 카르텔하고 연계된데 핵심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란 인물이고, 특히나 이제 뭐 여기 보면 지분율 1위인 어떤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특히나 웰스파고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472 밀리언 달러나 여기 이제 지분 투자 가지고 있는데, 마스터카드하고 웰스파고가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 거품이 엄청나게 쌓였다,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런 칼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었던 데가 2019년 3월달 정도였어요. 그래서 100% 그대로 만약에 이 글을 해석을 하고 이런 칼럼이나 기사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미디어에 휘둘리는 사람들로 전락할 뿐이야.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나와서 어떤 어린 친구가 막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뭐 암호화폐 샀다 이랬을 때 암호화폐를 투자했듯이, 그것도 사실은 미디어에 휘둘려서 우리가 뇌동매매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웰스파고가 왼쪽 위에 있죠, 마스터카드가 중앙에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여기 있어. 그러면 CNBC에 나와서 그 워렌 버핏이 자기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사실은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DCG 그룹에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걸 보면 또 알 수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를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도 눈여겨봐야 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 있나, 코인베이스에 상장 가능성이 있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트윗에 포스팅을 하나 하죠. 여기 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 CEO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관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라고 발표를 동시에 하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그놈이라는 거죠, 이 금융 카르텔 세력들은.
거기서 이제 암호자산하고 핵심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얘네라는 거야. 미국 정부하고도 사실 관련 있고. 그래서 얘네도 이거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특히나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코인베이스 소식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항상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오히려 업비트나 빗썸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보다 사실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사실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거든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폼플리아노라고, 이 사람이 이제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트윗에 이제 올리면서 CNBC에서 24일날 워렌 버핏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에 관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웰스파고 얘기가 나와. 이 사람은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버핏과 웰스파고 소문을 들었었다. 수백만 달러가 카르텔에 의해서 자금 세탁되었다. 이 얘기는 사실 우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상파 매스미디어에 나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대표 정도 되면 어떻게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롱 비트코인, 슛 케이스 여기 써있죠. 짐을 싸지 마.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냥 홀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이제 새로 나와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정 장세가 되게 깊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율이 이제 거의 반은 안 갔지만 거의 반이 될랑말랑 할 때까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이게 아마 45밀리언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얘네가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요런 AUM이라고 이게 총량인데 이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조종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암호화폐 시장에 이게 베팅해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1년간의 매집을 생각하시고 1년간의 매도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지난 2년간은 이미 매집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집을 안 해요. 아예 손 자체를 안 돼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될까만 이제 생각할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론의 CEO인 이 저스틴 선이 이제 한마디 딱 던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좀 뻥카를 좀 잘 날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뭐 몇십 배 갈 거예요, 몇백 배 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희망에 차죠.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독약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몇백 배 가고 몇십 배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해. 근데 쉽사리 말을 안 꺼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은 했는데 우리 대중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빨리 돈을 수확을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막 엄청나게 차가지고 몇십억, 뭐 4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거나 펜트하우스 그런 데 이사를 간다거나 차도 엄청나게 비싼 거에 막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단시간 내에 그게 안 되면 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장세나 지금 암호화폐 장세를 보면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세도 없기 때문에 폭락과 폭등도 있고 뭐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사기꾼들도 여기저기 들끓고,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기관 투자가들도 뒤에서 OTC 마켓에서나 매집을 하지 간접 투자 상품도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안에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컴다운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포텐셜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2025년까지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다른 코인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저스틴 선이 이제 하는데, 저스틴 선이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래요. 다른 코인들보다. 그리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하고 XRP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지만 저도 이제 XRP를 투자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저스틴 선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도 있잖아요. 자, 그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그 포트폴리오에 다 그런 코인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올라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어쨌건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을 만났을 때 워렌 버핏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그리고 암호자산에 관해서 되게 오픈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CNBC에서 나왔던 얘기만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2월 24일 날 CNBC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자기는 암호자산에 투자할 생각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암호자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제 직관적, 이것도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웰스파고하고 마스터카드하고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렸던 도식화된 그 표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리한 장세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사실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크게 보고 움직이셔야 되고, 비트메인이 안트마이너 E3가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해서 채굴하는 거를 멈출 거다. 그래서 한 달짜리 뭐 보고서가 이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2.0이 진행이 되면서 포우에서 포스로 진행이 되면 결국엔 많은 어떤 그 채굴풀들이 결국엔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지금 시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현재 포우의 합의 알고리즘에서 포스로 곧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블록 유효성 검사 기능은 광부에서 특수 네트워크 유효성 검사기로 제공될 것입니다. 2월 19일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텔리는 이더리움 2.0의 첫 단계가 2020년 후반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후반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하방 한 7월달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잘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반감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코인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자, 하나의 코인은 포우에서 포스로 전향되고, 하나의 코인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채굴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오면 결국에는 해시레이트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채굴풀이 이쪽으로 모이면 가격 상승도 분명히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4K, 그러니까 미만의 또 다른 하락이 비트코인 가격에 좋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9,400달러가 결국에 깨지면 엄청난 하락세가 8,000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은 이제 하는 건데, 주식시장이 오늘 큰 타격을 입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과 이번 주 초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주식시장이 철회됨에 따라서 거래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또는 강세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폭풍 전의 진정일까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암호화 거래량이 지난 며칠 동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륨량이 줄어들면 아마도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감들을 하실 거예요. 볼륨이 없다? 향후에 장세 변화가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처음에 그 채트 링크 코인에 관해서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채널 하락 이탈은 분명히 급락 장세가 올 수 있고, 그 외에 상승 채널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승 불장으로 가는 어떤 그 단계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는 거죠. 딱 그래서 애매모호한 또 줄타기를 또 이들이 또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5가지 경제지표. 어저께는 주식시장이 조정 장세가 상당히 깊었었어요. 그래서 5개의 경제지표가 주식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오늘이 화요일인데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금요일날 밤까지 이게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더 많은 조정 장세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지 분명히 이제 갈림길에 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5가지 경제 지표는 소비자 신뢰지수, 개인 소득 및 지출지수,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실질 GDP 및 내구재 주문 상품 그 지수, 딱 이런 여러 가지 것들 5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하고 혼용해서 같이 한번 이제 설명을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우 S&P 500이 나스닥 풀런지, 월가의 모든 주요 지수는 주 초에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108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벤치마크 게이지는 2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12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해의 전체 이익을 엎었습니다. 대규모 주식의 광범위한 S&P 500 지수는 3.4% 추락했으며 11개 주요 부문 모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정보기술 분야의 주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평균 4%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소비자 재량 및 금융 부분은 각각 3% 이상을 매각했습니다. 급락한 기술주가 나스닥 컴포짓 인덱스를 크게 낮췄습니다.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지수는 4.3%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에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나올 거고, 금리 인하 전격 실시가 7월 달 중에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랠리는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펼쳐지겠죠. 지금서부터 주식시장이 몇 개월은 조정 장세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전체적인 큰 그런 그림이고, 다운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뭐 3%, 3.5%, 3.7%, 3.35%나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 예측대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원래는 디커플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일 수도 있죠.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힘을 안 실어주고 있는데,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급상승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비트코인이 또 찔끔 오르다가 안 오르면, 에이, 나 괜히 비트코인 투자했어, 금 투자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많이 쉽지 않아요. 저도 금은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왔을 때 고민을, 저는 한 1년 6개월 이상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바꿀 때. 그래서 금융 카르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게 통제하기 쉬울까, 아니면 암호자산이 금융 카르텔 입장에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줄이거나 조작하기에 어떤 게 쉬울까를 먼저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 암호자산이 쉬울까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골드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게 되게 쉬울까요? 조작하기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는 사람들이 결국엔 어디 숨길 수 있고, 개인과 거래해서 탈세와 탈법이 또 있을 수 있고, 비과세로.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 도래하는, 지금 어쩌면 5G 사회까지 아직 가진 않았는데 5G 사회가 도래하면 결국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걸로, 유형이 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창고라는데, 그 내에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암호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리적인 것들보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텐셜에 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이런 걸 보셔야지, 전체적인 큰 그림의 것을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들 다들 이제 조심들 하시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